그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두 친구들의 교훈을 토대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적어보았다. 첫째, 자신의 주변을 간단하고 융통성 있게 유지하며 신속하게 행동하라. 둘째,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자신을 혼동시키지 말라. 셋째,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서 큰 변화가 올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새 치즈의 맛. 허는 변화에 대한 감지 속도가 늦을수록 타격이 크다는 사실을, 또 과거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것은 또 다른 변화에 알아차릴 수 없는 과오를 남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며,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허가 깨달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새 치즈가 항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다. 약간의 두려움은 우리가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지만, 허가 지금까지 느꼈던 대부분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고 그가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허는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했지만 그 변화는 축복으로 바뀌어 허를 새 치즈가 있는 것으로 인도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허는 그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그의 친구 햄을 떠올렸다. 그리고 햄을 위해 자신이 C창고를 떠나 미로 속을 다니며 느낀 것들을 N창고의 가장 큰 벽에 다시 썼다. 그리고 또 자신이 터득한 지혜의 글들 주위에 큰 치즈를 그려 넣었다. 혹시 햄이 이제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새 치즈를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혹시 그가 미로 속에서 이미 새 치즈를 찾아서 먹고 있지는 않을까? 허는 C창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햄을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햄을 만난다면 그가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전에도 해본 적이 있었다. 햄이 자신의 낡은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일한 생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누구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만 한다. 그 자신의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적어도 변화하려는 노력의 여지가 없는 한. 만일 햄이 벽에 쓴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이곳에 오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허는 미로를 향해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적었다.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 놓는다. 변화를 예상하라. 치즈가 오래된 것인지 자주 냄새를 맡아보라.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라.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보다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자신도 변해야 한다. 치즈와 함께 움직여라. 변화를 즐기라. 모험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와 새 치즈의 맛을 즐겨라.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 놓는다. 허는 햄과 함께 지내던 C창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지만 마음을 놓고 있다가 언제 어느 때 옛날의 비참한 생활로 되돌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변수를 잊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N창고를 둘러보고 치즈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다시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습격을 당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창고에 치즈가 충분히 있었지만 허는 가끔 새로운 곳에 가서 변화의 조짐을 살피곤 했다. 그는 이제 익숙한 것과 남들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편안한 곳에서 외부와 격리된 삶을 사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까닭이다. 바로 그때 허는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 미로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이 미지의 세상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허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잠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랐다. 어쩌면 결국 혹시 햄이 치즈를 따라 움직여라. 그리고 맛있게 먹어라. 3장 토론. 그날 저녁 마이클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잠시 후 우리는 흐뭇한 미소를 나누며 마이클에게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우리 다시 모여서 이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것이 어때? 우리는 만장일치로 네이단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 모여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아 헤매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안젤라가 친근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물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우리는 어떤 형에 속할까? 스니프, 스커리, 햄, 아니면 허? 카를로스가 대답했다.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고민했어. 스포츠용품 사업을 구상하기 전의 상황이 떠오르더군. 그땐 꽤 어려웠었거든. 난 스니프처럼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스커리처럼 신속하게 행동하지도 못했어. 낯익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햄에 가까웠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도 몰랐고 변화 자체가 두려웠어. 학창시절 카를로스와 친하게 지내던 마이클이 반문했다. 무슨 얘기야? 카를로스가 대답했다. 갑자기 직업을 바꿔야 했어. 마이클이 웃었다. 해고당했니? 그래. 새 치즈를 찾아 나서고 싶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왜 내게 그런 변화가 생겨야 하는지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무척 화가 났었어. 졸업 후 군대에 입대했던 프랭크가 말문을 열었다.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체계가 확실하지. 무슨 일이든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해. 새 치즈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조직이지.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햄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가 하나 떠올랐어. 그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가 폐쇄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소속 부서를 옮겨다니며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 나는 그에게 중대 내의 다른 부서에 대해 좋은 점들을 설명하며 남아있기를 권했지만 그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끝내 밀려나 버리고 말았지. 잠자코 듣고 있던 제시카가 말했다. 나는 내게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치즈가 사라진 것은 한 번이 아니었어. 모두들 웃었지만 네이다는 웃지 않았다. 아마 그것이 문제의 핵심일 거야.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가족이 치즈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는 만큼 큰 변화가 닥쳐왔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벌써 몇 개의 상점이 폐업 신고를 했어. 그의 이야기에 모두들 놀라워했다. 동창생들 중 가장 성공한 인물로 꼽히는 네이단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었지? 제시카가 물었다. 엄청난 재고를 쌓아놓고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초대형 할인 매장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소형 상점들의 매출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었지. 우린 그들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햄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야.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를 소비했고 그 시간만큼 우리는 출혈을 해야 했어.
만일 치즈 이야기를 하루라도 빨리 들었더라면 허의 교훈을 통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거야. 여성 기업인으로 성공한 로라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오후 내내 치즈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나 역시 변화에 촉수를 세우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 나도 허처럼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웃어넘기고 스스로 변화되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중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들어보면 어때? 단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로라가 계속 말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 이번에는 모두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들은 자신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네이단이 대답했다. 마이클도 시인했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 나 역시 그랬어. 치즈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와닿던 질문은 만일 내가 두렵지 않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였어. 제시카가 거들었다. 내가 치즈 이야기에서 느낀 점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야. 내 경험을 얘기해볼게. 몇 년 전 우리 출판사는 백과사전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 그런데 한 직원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 백과사전의 내용을 한 장의 CD에 담아 싼 가격에 파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였어. 그렇게 하면 제작 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 분명했지.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네이단이 물었다. 그 당시 우리 회사 영업 파트의 급여 체계는 성과급 제도였거든. 방문 판매를 원칙으로 판매 사원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 백과사전에 대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배당했지. 그것이 우리 회사의 영업 방침이었고 미래에도 그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 그게 바로 너희 회사의 치즈였구나. 그래, 우리는 낡은 치즈를 버리지 못했어. 달리 생각해보면 치즈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 오래된 치즈는 상하기 마련이잖아? 어쨌든 우리는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 그렇지만 우리 경쟁사들은 사업 방식을 이내 바꾸었지. 불행히도 사업 환경은 크게 변화됐고 우리 회사 직원이 제안했던 CD 백과사전은 현실화되었어. 아무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금은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 조만간 새 치즈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카렐로스가 소리쳤다. 이제 미로로 떠날 때가 되었어. 모두가 웃었고 제시카도 따라 웃었다. 카렐로스가 제시카에게 말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프랭크도 한마디 거들었다. 카를로스가 말한 것이 바로 내가 치즈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이야. 나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고민들을 첨가해서 심각하게 만들었었지. 현실에 집착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고 소심해지고. 허 역시 처음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웃어넘겨버린 후에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잖아. 나도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변화의 바람에 나를 맡겨볼 거야. 햄도 변화되어 새 치즈를 찾았을까? 안젤라의 질문에 일레인이 대답했다. 그랬을 거야. 코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변화를 직시하지 않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
동료 의사들 중에도 햄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치즈가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치즈를 빼앗기면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돼. 그들은 새 치즈를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고통을 치르게 되지. 아주 큰 대가를 말이야. 네이단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야. 변화는 내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네이단은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변화가 진행되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어. 그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치즈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뜻이지? 프랭크가 물었다. 만일 우리 회사가 체인점들을 모두 정리하고 초현대식 상점을 지어 경쟁에 나섰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모험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와 새 치즈의 맛을 즐기라고 한 허의 말뜻일 거야. 네이단의 반문에 로라가 대꾸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가치관 같은 거지. 자신의 생각은 배제하고 새 치즈만 찾아다닌다면 자신의 자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물론 치즈와 함께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풍족해지겠지.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게 될 거야. 프랭크가 말했다. 프랭크, 꽤 흥미로운 반론인데? 잘못된 신념이 몰고 온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히틀러가 그랬잖아.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라고. 마이클, 치즈 이야기는 재미있게 들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의 교훈이 회사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해? 전형적인 회의주의자인 리차드가 말했다. 친구들은 미처 몰랐지만 리차드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 아내와 별거한 후 10대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하루 24시간 동안 온종일 문제에 매달려야 했어. 정말 재미없는 일이었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생활이었지. 그러다가 치즈 이야기를 듣고 나도 허처럼 마음속에 치즈를 그려보기로 했어.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마음속에 또렷하고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 사업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어. 와, 대단한데? 안젤라가 말했다. 치즈 이야기 중에서 내가 가장 강하게 인상을 심어준 부분은 허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음속에 치즈를 그렸다는 대목이었어. 구체화된 치즈를 찾아 미로 속을 달리는 허의 즐거운 모험이 피부에 와닿았다고나 할까? 결국 허는 더 좋은 치즈를 얻게 되었지. 나도 이제 할 수 없다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봐야겠어. 얼굴을 찌푸리고 있던 리차드가 말했다. 나의 상사는 우리 회사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내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난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 현실적으로 그래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치즈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부감을 느끼게 했지. 치즈가 존재할 것인지조차 신뢰할 수 없었고. 그런데 이젠 생각이 바뀌었어. 구체적으로 치즈에 접근해 볼 거야. 아예 미로를 직접 그려보면 어떨까? 말을 마치고 리차드가 싱긋 웃었다. 미래의 치즈를 상상해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테고 말이야. 또 그렇게 하면
응어리져 있던 걱정은 사라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내 가정 생활의 고민을 해결할 대안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집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 부모의 별거로 인해 심리적인 타격을 받은 이유도 한몫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아이들에게 새 치즈에 대한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하기는 나 자신을 위한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가정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대부분은 직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치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개인적인 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해 봤어. 현재의 내 생활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오래된 치즈 같다고나 할까? 고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코리가 일레인의 말에 동의하며 웃었다. 나 역시 그래. 오래된 치즈와 같은 생활은 이제 청산해버리는 게 좋겠지. 안젤라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오래된 치즈는 구태의연한 생활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런 생활 태도를 버리면 우리 인생도 훨씬 좋아질 거야. 우리에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이 필요해. 코리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새 치즈는 우리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 리차드도 동의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거야. 우리가 맺어온 관계 역시 그러하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조차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지. 내 생각에도 관계를 청산하기보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같은 태도는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치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직업관에 대해 생각해봤어. 회사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지. 이 회사가 정말 나를 원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야. 고심 끝에 번번이 전직을 하게 되고 아직 제대로 된 이력서를 만들 만한 경력을 쌓지 못했어. 회사가 원했던 것은 함께 변화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지금쯤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말이야. 졸업 후 다른 도시에 가서 자리를 잡은 베키가 말했다. 치즈 이야기와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 자신이 무척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제까지 햄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며 헛기침에 점잠만 빼면서 살아왔어. 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습관을 물려주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고, 그렇지만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하는 대신 우리를 새롭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경험을 얘기해 볼게.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이야. 우리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일리노이주에서 버몬트주로 이사를 해야 했어. 아들은 친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화가 나 있었지. 게다가 그 아이는 그때 유명한 수영선수였는데 버몬트의 학교에서는 수영팀이 없었거든. 어쨌든 결국 버몬팀주로 이사를 했고 우린 새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 새로운 환경은 우리를 변화시켰지. 버몬트의 아름다운 산은 아들을 스키에 매료되게 했고 대학에 다닐 때는 스키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어. 지금은 콜로라도 주에 있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아. 만약 우리가 그때 뜨거운 코코아 한 잔을 마시면서 치즈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별로 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이사할 수 있었을 거야.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치즈 이야기를 해줄 거야.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처럼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내 주인공 중 누구에 해당되느냐고 물어볼 거야. 또 우리 가족들의 낡은 치즈는 무엇이었고 새 치즈는 무엇이 될지. 제시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리차드가 동의하자 프랭크도 거들었다. 나도 허처럼 치즈와 함께 움직여야겠어.
나도 허처럼 치즈와 함께 움직여야겠어. 달콤한 치즈 향기를 맡으며 행복에 젖어보고 싶어. 동료들에게도 잊지 않고 치즈 이야기를 전해줄 거야. 제대 후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거든. 그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새 치즈가 주는 감동을 나눌 거야.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이클이 말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회사 동료들도 프랭크와 제시카가 말한 방법대로 회사 사정을 개선시켜 나갔어. 치즈 이야기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실제 업무에 맞도록 교정하면서 오차를 줄였지. 회사 분위기는 전과는 달리 활기차게 돌아갔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 스스로 행동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난관을 돌파했지. 그리고 우린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 어떻게? 네이단이 물었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회사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생각해. 그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변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지.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말이야. 말하자면 강요된 변화는 거부감을 낳는다는 얘기야. 애써 부정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을 소진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 끊임없이 반복된 생활을 하지. 치즈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거야. 왜? 카를로스가 물었다. 내가 회사 안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회사 사정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었거든. 직원들이 하나 둘씩 해고당하고 있던 시기였어. 좋은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어.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치즈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변화를 극복하게 되었지. 새 직장을 찾아야 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치즈 이야기를 떠올려서 힘을 얻었다고 하더군. 치즈 이야기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 거지? 안젤라가 물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새 치즈를 찾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찾았다고 하더군. 늘 마음속에 새 치즈의 그림을 그려놓다 보니 새로운 인생이 눈앞에 보이게 된 거야. 그중 몇 사람은 상쾌한 기분으로 면접을 보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지.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하던 사람들도 변화의 좋은 점을 깨닫고 결국 변화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어. 코리도 물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회사 내부의 동료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만일 최고 경영자가 변화를 선언하면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하 직원들이 그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까? 아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 플랭크가 대답했다. 카를로스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환경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어. 변화에 대한 일종의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와중에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하는 발언권이 센 사람이 변화를 거부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면 너도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하게 되지. 어떤 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선심을 쓰기 위해 변화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바로 변화에 대항하는 동료의식인데 일반 조직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 베키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마이클, 자네 회사 동료들이 치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나? 마이클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햄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 모두들 웃었다. 네이단도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야. 치즈 이야기를 들으면 햄처럼 보이고 싶지 않을 거야. 스스로 변화를 찾아 나서겠지.
지난번 동창회 모임 때 그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그랬다면 변화에 일찍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다. 치즈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에게도 영향을 주었어. 거래처 사람들 역시 변화와 씨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지. 그들은 차츰 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지. 지금도 나는 거래처 사람들과 치즈 이야기에 대한 토론을 벌이곤 해. 혹시 우리 뺨에 묻어있는 치즈가 썩어있진 않는지,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며 새 치즈에 대한 상상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시카는 그날 아침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가 생각나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벌써 새 치즈를 찾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군. 모두 웃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 좀 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들은 치즈 이야기를 들려준 마이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향해 하나 둘씩 일어섰다. 치즈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래.